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미국, 미 의회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 하원에서 말이죠. 드디어 미 하원 의원들이 지금 강경화한테 보낸 서한을 통해서 지금 모스탄 대사 출국 금지 조치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히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 이 서한에서 말이죠. 특히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지금 거론하고 있고, 한미 동맹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현재 그 모스탄 대사의 출국 금지를 통해서 사법 조치를 하는 거하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금 요 문제를 다루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이익이겠느냐. 자, 그래서 한풀이 분풀이 하는 식으로 지금 이제 이 모스탄 대사에 대해서 이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과연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익보다는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미 하원 의원들이요, 이 연명으로 서한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강경화 주미 대사한테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한 내용의 핵심은 말이죠, 미 시민권자가 미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한국 법원이 지금 위법이다. 그래서 한국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났어요.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한미 동맹 관계 흔들흔들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더 강한 지금 영향이 있을 것이다.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스탄 대사와 관련된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8월 15일까지로 출국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다시 또 연장 조치가 됐고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하원에서 이런 서한을 만들어서 워싱턴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에게 전달하기 전에 하원에서 직접 의원이 서울에 와가지고 지금 모스탄 대사를 별도로 인터뷰까지 하고 서한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미 의원들의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에 반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은요, 김정은에 대해서는 쩔쩔맨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이게 뭐냐? 지금 최근에 말이죠, 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얘기하고 있는 거, 요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한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연합훈련도 지금 절반만 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 김여정이가 지금 뭐라 그럴까 조롱하는 성명을 내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문을 내놨는데, 자, 이 입장문에 말이죠, 얼마나 웃기냐? 이건 당연히 유감을 표명해야죠. 기본이 ABC 기본은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 뭐 관계 개선을 하든 말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감 표명이라는 말을 아예 빼고서 보도자료를 돌렸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수정된 보도자료를 보니까 뒤늦게 유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이재명의 본색이에요. 쩔쩔매는 것이죠. 속으로는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쁘다는 것을 우리 야권 인사들한테 기분 나쁘다고 전하는 이재명의 뭐라고 할까요? 배짱하고 지금 이 김여정한테 절절매는 그 또 배짱하고 보면 도대체 누가 우리 국민이고 누가 우리 국민이 아닌지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이재명가 말이죠. 선거 직전에 우리 우파 국민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국민들한테 지배를 당하면 안 되니 선거 투표를 하러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럴 때는 그렇게 우리 국민인데도 갈라치기 하고 난리를 치는데 김여정한테는 유감이라는 단어 하나를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참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곡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자, 김민석 체제,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명직 들어가기 전에는 3대2로 돼 있었어요. 자, 그런 게 최민희하고 이성윤이, 그 다음에 한민수, 요 세 명이 정청래파고 나머지 둘이서 지금 이제 지금 그 김민석 파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김민석이 같이 멋대로 청년직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노동직을 임명한 걸 두고 이미 강력하게 이의 제기까지 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강력하게 이의 제기한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방맹이를 땅땅땅 두들겨야 되잖아요. 방맹이 땅땅땅 3번 두들겨야 되는데 두들기기 전에 3명이 전부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난장판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최민희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앞으로 철저히 감시하겠다라는 말까지 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김민석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이죠. 지금 후속 당직을 쭉 임명하고 있어요. 당연히 친명파들로 쫙 도배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친청계에서는 더 열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이죠. 자세하게 하나씩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지금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최민희가 얼마나 열불이 났는지를 한번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최민희하고 김민석이하고는요 이미 뭐 선거 때부터 상당한 선거 이전 때부터 상당히 갈등 관계 있었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자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가지고 이제 우선 지금 이제 그 충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굉장히 지금 김민석이가 빠른 속도로 지금 당직 인선을 전부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번 그 최고위원회는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강릉. 자, 그래서 이 갈등의 발단은요, 청년 몫으로 전용기 의원을 갖다가 청년 몫으로 임명을 했고, 그리고 노동 몫으로는 권미경 한국노총의 전국 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금 말하자면 통과까지 다 됐어요. 예. 당무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의결을 강행해 버렸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최민희하고 한민수하고 이성윤이 3명이서 이거는 사전에 합의된 바 없다. 항의하면서 평일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친청계 측은요, 전날에 김민석이가 의총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서도 최고위원들과 사전 여부 없이 지금 명단을 발표했다. 그리고 청년 몫을 축제 방식의 경선으로 뽑겠다는 공약도 어겼다. 그러면서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민희가 이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도 김민석의 개파 정치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강해요. 본래 말이죠. 최민희하고 이제 김민석과는 여러 차례 충돌한 바 있어요. 그래서 김민석한테 본인이 개파 정치를 한다고 직격하면서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과거에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김민석이가 감기약 때문에 불참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가족들은 뭐하고요, 보좌관들은 또 뭐하고요 라고 하면서 반박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 방송에서 김민석이가 자신을 지지하려 하면 서운해하면서 구박하는 느낌을 준다, 이렇게도 직격탄을 날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2명을 아무 상의 없이 절차 없이 임명하니까 이제 속된 말로 최민희가 이제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주요 당직을 갖다가 쭉 임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략기획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여기에는 김원희, 그리고 정부조정실장에는 찐명의 핵심인 강의원이가 얼마나 그동안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강의원을 또 끝까지 챙겨요. 예, 정부조정실장 중요한 자리죠. 정부조정실장에 과거에 누가 있었냐면요, 김용하고 정진상마저도 정부조정실장을 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절차가 하자됐다는 얘기는 아무런 이런 방구 협의를 하지 못했다. 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결에도 참여 않고 나갔는데, 나갈 때 뭐라고 했느냐, 퇴장할 때 내가 앞으로 감시하겠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인사할 때 철저하게 백지우기만 하고 이제 전부 다 상의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확실한 견제와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냐. 자,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이걸 보면은 지금 이제 김민석 체제가 자기 멋대로 마이웨이 하는 거를 지금 친청계들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출범과 동시에 김민석과 정청래의 정면 충돌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당직 인선 내용을 보면은요, 디지털 전략사무 부총장에는 이정헌, 국민소통위원장에는 장철민, 법률위원장에는 양보남, 윤리감찰단장에는 김기표, 교육연수원장에는 김현,
총선준비상황실장에는 윤종군 이렇게 당의 실무와 조직과 공천 준비에 연결되는 보직들도 함께 임명을 했고요. 특히 당 대표에는 당 대표 특보 단장은 김교흥 의원, 김교흥 그리고 최재성 의원이 맡게 됐어요. 거의 다 친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니까 특히 전략기획, 정무조정, 조직관리, 윤리감찰, 총선 준비 이런 보직은요. 이 앞으로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전부 다 친명계로 싹 다 가려버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말이죠. 앞으로도 상당한 정청래 계파하고 그리고 김미석 계파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예. 이런 지금 전망들이 상당히 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이제 그래서 최민희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김여정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여정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김여정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게 청와대에서 맨 처음에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 보도 자료에는 유감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감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려면 청와대가 그렇게 값없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뭐라고 성명을 내요? 서운하다고. 웃기는 거지. 예. 서운하다 아무리 말 길게 써야 소용없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regret 이렇게 됐는데 유감 요 말이 한국말로 들어가지 않으면 요 성명은 아무리 길에 아무 의미 없는 건 거야. 그러니까 쥐들이 성명을 내놓고서 입장문을 내놓고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뒤늦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지 못해서 이 두 번째로 낸 입장문에는 유감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졸려한 정말 절절매는 이재명이죠. 이게 속으로는 불불 끓는데 김여정이하고 김정은이가 무서워가지고 남북대화 남북 정상회담 안 할까 봐가지고 그 말을 못 쓰고 뒤늦게 여론에 밀려서야 이거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뭐 통일부야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시종일관 이재명의 처럼 말이죠. 완전히 김여정한테 면종복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청와대가 이제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을지 프리덤 훈련 축소한 거를 갖다가 조롱한 거와 관련된 반박문이 되겠어요.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통일부는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갔다.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가 무시하든 말든 그냥 그냥 나는 대화로 절절 맺게 딱 이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청와대 입장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 그리고요.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야, 참 이게 대한민국의 정부예요. 아니 우리 우파 국민들 지금 김여정한테 절절 매는 거에 100분의 1이라도 우리 우파 국민들 좀 존중까지는 아니라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온갖 방송 저기 하면 가짜 뉴스라고 다 고발하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서를 촉구한다. 야, 이렇게 절절 매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 되겠습니다. 통일부도요. 정부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야, 아주 그냥 무릎을 꿇고 빌고 있어요. 대화해달라고.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야,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다 받을게요. 제발 남북대화만 해주십시오. 딱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북측도 우리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고 남북 모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여전히 말이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재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여정은 남과 북이 함께할 때 비로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자, 요렇게 절절 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김여정이가 말이죠. 그리도 즐겨하던 전쟁 요리를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화문을 내면서 이 을지 프리덤 훈련 축소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 이름으로 담화문을 냈지 않습니까?
한국이 제대로 지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미 관계를 조롱하면서 주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안팎이라는 이중적 언행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안보 지원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며 한국의 대미 의존을 비판하고 남측이 생존의 잡을 찾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 이 정도로 아주 그냥 자존심을 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이런 그 자존심 상하는 이 거칠적단을 맞으면서 절절매는 이재명 정권을 보면 야, 이게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뽑아준 정권이냐? 이 정말 의심이 갈 정도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뭐 김일영 얘기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요. 모스탄 대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스탄 대사. 자, 그래서 모스탄 대사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작년 6월에 이제 워싱턴에서 이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안동댐이라고 하는 거, 요 얘기를 한 걸 가지고서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본다면 뭐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난 거 아니겠어요? 요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들어오니까, 근데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통과가 됐는데 이번 6월에 다시 들어오니까 그때 바로 출국 금지 시켜가지고 경찰, 검찰 그러면서 법원 재판으로 넘겨졌고 9월 11일 날 첫 번째 재판이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6월 30일 출국 금지, 다시 연장 7월 30일, 또 연장 8월 15일, 또 연장 지금 이제 뭐 한 달 또 연장됐겠죠. 9월 15일까지. 자, 이러다 보니까 미 하원에서도 열불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미 하원에서 의원을 직접 최근에 파견해서 지금 이제 모스탄 대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직접 듣고서 요런 이제 서한을 맺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서한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제 미 연방헌법을 근거로 해서 표현의 자유, 왜 미국 시민이 미국 땅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한국 지금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이런 재판을 하느냐, 출국을 금지시키느냐, 개인 표현의 자유, 이거는 미 연방헌법에 불량된 건 아니냐,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더군다나 전에 고위 그 대사직까지 한 인물이다. 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미 동맹 관계가 가치 동맹으로 되어 있는데 동맹 정신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미 하원의원 4명,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것은요, 아태 소위 위원장이 우리 영김,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 아태 소 위원장인데, 아태 소 위원장이 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하원의원들이 3명 포함이 여기에 연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영김 하원 의원은 별도의 성명을 내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에 지난 8월 13일자로 작성해서 4명이 말이죠. 이 서한을 만들어가지고 강경화 주미 대사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 4명은요. 영김, 캘리포니아죠. 하원 외교의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이고, 브라이언 마스트, 플로리다, 그리고 마이클 클라우드, 텍사스, 크리스토퍼 스미스, 뉴저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국 금지를 빨리 해달라.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이제 5월 달에 돌아가지고 지금 이제 출국이 금지가 돼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명예훼손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사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부분은 뭐냐? 미국 시민이 미국에서 한 발언 때문에 한국에서 출국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원들은요, 모스탄이 미국 시민이며 전직 미국의 대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에서 사적인 자격으로 한 발언을 이유로 한국에서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특히 미국헌법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의 형사 절차가 미국 헌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미국이 중시하는 기본적 자유의 가치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 외교적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공유 가치 공유까지 지적하고 있어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단순히 미국인 한 명을 출국시켜달라 이게 아니에요. 한미 동맹을 지금 거론하면서 지금 이제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 아니냐. 그래서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공유된 가치 위에
한미동맹이 지금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시민이자 전직 미국 공직자인 모스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가 한국이 이런 공동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미국 내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대목은요. 동맹의 그림자를 드리워서는 안 된다. 이런 별도의 경고문을 또 날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영킴이 별도의 SNS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스탄을 빨리 풀어달라 이거죠. 그리고 한미 관계는 70년 이상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맹이다. 이 문제가 굳건한 한미 동맹의 그림자를 들이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모스탄 대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출국 금지를 빨리 해제달라. 자, 그래서 미국 의원들이요 한국 사법부에 직접 재판을 중단하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현재 내려져 있는 출국 금지 조치를 빨리 해제해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왜 그러냐면요, 한국 사법부에 직접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얘기하면 이건 내정 간섭적 그런 개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정 간섭에 대한 이것이 잘못하면 이제 반미 감정으로 흐를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점을 이번 연성한 의원들이 그리고 영킴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을 중단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한이 왜 중요하냐? 이 정의하냐? 그 중요하냐면요, 미 의회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국내 형사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영김의 경우에는 하원 외교에서 인도 태평양 문제를 다루는 핵심 보직 의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니까요. 여기에 지금 미 공화당 의원들 3명이 추가로 서명했다는 거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거는 지금 한미 동맹 그리고 인권과 자유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에 말이죠. 미 의회 대표단이 별도로 한국까지 와서 모스탄 대사를 직접 인터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 의회가 심각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사건에서 지금 쟁점은 한 3가지인데 하나는 사법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기소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출국 금지가 형사 절차의 하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견이 되는 것이고, 기본은 아까도 말씀드린 미 연방헌법 수정헌법 1조, 아니 미 시민이 미국 법 땅에서 한 얘기를 왜 한국 법원이 한국 수사당국이 시비하냐 이거죠. 둘째로서는 미국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모스탄 대사가 요 발언을 미국에서 미국 시민의 작용을 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외교 문제로 비해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미동맹 70년 민주주의 자유 법치라고 하는 공동 가치까지 언급한 거, 이거는 단순한 미시민권자에 대한 영사보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스탄 개인의 출국 금지 사건이 미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금 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한미 동맹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확대된 시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모스탄 대사 요 출국 금지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요, 그렇게 쉽게 출국 금지를 해제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9월 11일이니까 지금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법원에서 세게 얘기하면 이제 집행유예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신변을 구속하는 법정 구속, 그러니까 이제 징역형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집행유예를 받든 무슨 벌금형을 받든 어떻게 됐든 간에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만이 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 정부, 우리 지금 그동안에도요, 지금 이제 트럼프 그러니까 모스탄 대사를 출국 금지 해제해야 된다. 그래서 미 더 힐 의회 전문지죠. 여기에 광고문도 게재하고 지금 시민단체도 그런 걸 촉구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정권이 지금 막무가내로 일관하다 보니까 이제 하원들까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미 하원에서 말이죠. 지금 4명이 지금 시도를 했는데, 지금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한미 간의 갈등 상당히 그야말로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출국 금지 조치는 이제 해제하고 말이죠. 그리고 온라인 선상으로서도 지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양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